안녕하세요. 은스 홈입니다. 자, 계획은 여러분 잘 세우셨어요? 근데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세워놓은 계획만큼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원상복구하고 다시 또 고치고 일정 막 꼬이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시공자를 구하려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구하면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세요. 자, 시공자를 보통 구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간편하게 말들 하시는 방법이 자재상에서 소개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인기톡이나 숨고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인력들을 직접 보고 나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린 카페를 통해서 많은 후기를 검색해보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싼 거, 단지 일정 맞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공사할 일 없게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재상이나 세린 카페 같은 공식적인 사이트, 카페를 통해서 좀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그래도 검증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좋은 시공자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자, 먼저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8개월 전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좀 돌렸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네? 언제라고요? 에? 그렇게 빨리? 약간 이런 반응? 너무 이른가?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쯤 남았을 때 그때 연락 주세요 하는 시공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대략에 제가 원하는 분들께 견적 받고 금액이 요 정도고 이런 분들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머릿속에 구상만 해놓고 예약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6개월 전이 됐을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민망해도 예약은 하자! 전화했습니다. 꽉 찼대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꽉 차 있었어요. 민망하다고 너무 일찍 전화했다고 괜히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빨리,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공정을 예약하다 보면 사실은 모든 공정 6개월 전에 마감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알아봤던 공정들 중에서 도배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목공이나 전기 같은 건 우리가 모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요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암만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도배는 다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몰딩 도배를 하기 때문에 이 무몰딩 도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손에 꼽히게 몇 명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공정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 예약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무몰딩 도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무조건 이건 잘 나와야 돼서 도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세웠던 계획 날짜에 예약은 안 됐으나 내가 원하는 도배해주시는 분이 가능한 날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앞뒤로 다른 공정들을 예약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정이 정말 중요한가, 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공정에 맞춰서 앞뒤 연락들을 한 뒤에 예약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퀄리티 높은 집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곳은 거르시는 겁니다. 물론 너무 비싼 건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알아서 너무 비싸,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거르시겠지만 저도 그랬는데, 가장 금액이 싸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인지라 할까?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시세에 합당하게끔 조금 싸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또 너무 싸게 가격을 부르면 알아서 믿고 거르시는 게 좋대요. 우리처럼 인테리어 초보는 나중에 돼서 말이 바뀌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그때 가서 추가적인 금액 요구를 한다든지 서로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직하게 보통 이 정도 공정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드는구나, 합당하게 적당한 금액을 알려주는 거와 계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나왔던 평균값 중에서 저렴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시공의 퀄리티 중요도를 정하라 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A부터 Z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에서 1등,
이런 사람을 모실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반셀프를 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예쁜 게 단순하게 인테리어만 막 멋지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냥 하얀 깨끗한 도화지 상태를 예쁘게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홈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드로잉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0만 원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이제 좀 나눠서 금액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공의 퀄리티, 요 수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또 많이들 시공하려고 하는 게 빽까 큰 타일로 하고 싶다. 화장실에도 젠다이 부분에 구조 대리석을 굳이 올리지 않고 아예 나는 면과 면을 칼각으로 딱 잘라서 졸리컷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졸리컷 장인을 원한다. 타일만으로 마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진짜 이쁘기도 하고 정말 저도 그런 걸 너무너무 원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타일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호주 유학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호주 유학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저도 컨택을 해서 이제 금액을 내보다 보니까 되게 비싼 거 아세요? 타일, 정말 타일러의 일하는 그 시공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좀 놀랬어요. 갖고 화장실 한 칸 하는데 내가 이럴 일이야? 싶을 정도로, 그냥 내가 뭐 대단한 호텔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으리으리한 궁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호주 유학파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블로그 후기를 봐도 충분히 훌륭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봐도 이 정도 졸릴 것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호주 유학파의 타일러가 진짜 막 칼 같은 각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칼각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적당히 예쁘면 되는 거지, 단하게 막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때도 권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나는 타일이 진짜 1mm의 오차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일에 집착하시는 분이면 타일만큼은 정말 힘을 팍 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최상은 아닌 그냥 상 정도의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도배는 홀딩 도배를 정말 잘하시는 분과 그 다음 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금액 차이가 그래도 몇십만 원 나는데도 저는 그 차이는 좀 값어치는 한다고 판단을 해서 도배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공의 퀄리티, 나는 이 시공만큼은 이만큼 힘을 빡 주고 싶어, 중요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약하시는 게, 적당히 투자할 땐 투자하고 힘을 뺄 땐 빼고, 힘 줄 힘 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컨택했던 사람 중에서 목공사인데, 우리 같은 이제 반셀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상업 공간 이런 데를 좀 많이 하는 분하고 컨택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좋다라는 평을 듣고, 이제 저는 그분의 일당을 2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내준 견적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게 혹시 금액이 물어봤더니, 하여튼 뭐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전화를 하냐면서 노가다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전화를 해라. 노가다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인테리어를 한다고 전화를 하느냐. 막 근데 얘 이렇게 혼날 일인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해요, 이제 이러고 전화를 끊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에 또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당장에 선입금을 해라. 본인과 가계약을 하고 싶으면 선입금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또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여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좀 불편한 사람은 예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봉사하면서도 이것도 모르세요. 이런 꾸지람을 좀 내가 듣게 되지 않을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이거는 시공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당장 놔줘라 입니다. 후기들을 좋은 거를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을 때 그건 그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혹은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내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혹은 그 시공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텐데,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놔주세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위풍당당하게, 막상 까보니까 못해, 그것만큼 솔직히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세린 카페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단한 이 지역에 실력 있는 목공사를 만났어요. 최고예요.
근데 그 후기를 보고 아무래도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최악이었다라는 후기가 또 올라온 거예요. 라인 조명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많은 작업을 아무튼 했더라고요. 수습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그냥 손 놓고 일당 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른 목공사가 와가지고 결국엔 수습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사람은 최악이었다. 뭐 이제 이런 오죽하면은 그 첫 번째 글을 올렸던 사람까지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돼서 혹시 제가 추천했던 이 지역이 이 사람 말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제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그 분에 대해서 후기를 좋게 남긴 사람은 간단한 작업을 했어요. 안방에 요즘에 아침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아침문 공사만 했어요. 그게 괜찮았던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로 최악입니다 하고 후기를 올린 사람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공에서 좀 난이도 있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문 할 때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작업들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허점이 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냥 잘한다. 누구? 잘한다더라. 누구? 이런 리스트만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공을 정확히 해보고 그에 대한 평이 좋은 사람을 구하시는 게 진짜 후기를 잘 보고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못할 것 같으면 패스. 잘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검색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게 후회 없는 성공의 길로 가는 인테리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 시공자를 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복잡해 라고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시공자들을 잘 섭외하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놓이더라고.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니까 반셀프 인테리어 우리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또 반셀프 인테리어 다음에 얼마나 또 재밌게 해나가는지 영상으로 남겨볼 테니까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